한국에는 큰 나무가 없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이야기는 그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일제도 손을 못 댄 한국의 거목, 그리고 그 나무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까지. 우리 역사와 우리 민족의 저항이 고스란히 담긴 500년을 버틴 한 그루의 생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는 큰 나무가 없다. 모두 작은 나무들 뿐이다. 이건 현재까지도 일본인들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문장입니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마치 한국의 자연이 본래 그렇다는 듯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건 편견이 아닐까요? 이 영상은 그 편견을 정면으로 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일제의 칼도 벌 수 없었던 500년을 살아낸 거대한 나무가. 그리고 그 나무 한 그루는 우리 민족이 겪은 상처와 저항, 그리고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역사의 아픈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시대를 겪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원래 울창한 숲의 나라였습니다. 멀리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조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반도는 뛰어난 자연을 자랑했습니다. 산마다 거목들이 우거져 있었고 마을마다 수백 년 묵은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한반도의 참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역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 번의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첫 번째 상처 일제강점기의 벌목.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일제는 우리 땅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규모 벌목이었어요. 자신들의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 신성함도 역사도 개의치 않고 전국에 있던 수십 미터급 거목들을 무자비하게 베어갔습니다. 신목이건 천연기념물이건 마을의 상징나무건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전쟁에 필요하다는 명목 하나로 몇백 년을 살아온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갔어요. 두 번째 상처 한국전쟁의 참화.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토 자체가 참전장이 된 거예요. 포격, 폭격, 전소, 산림이 불타고 나무가 베어지고 온 산하가 황폐해졌습니다. 결국 이 두 번의 큰 상처를 거치고 나자 한국의 산하는 거의 모두 맨땅이 되었어요. 거목은 물론 어떤 나무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보는 한국은 큰 나무가 없는 나라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못 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무를 지킬 수 없는 비극적 시대를 겪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은 전쟁 물자 확보라는 명목하에 전국 산지를 돌며 거목을 수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벌목이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유산 약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의 타겟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신목 샘모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나무들, 천연기념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 마을 상징수 수백 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정신적 지주 같은 나무들, 이 모든 것이 무차별적으로 베어졌습니다. 마치 우리 문화 자체를 뿌리 뽑으려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국의 모든 거목이 일제의 톱날 앞에서 무너질 때 단 한 그루만 남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강원도 원주 반계리의 은행나무였어요. 이 나무가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일제의 배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반계리,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높이 30m가 넘는 그야말로 거대한 거목이었어요. 둘레도 9m가 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하지만 일제는 이 나무도 눈여겨봅니다. 이렇게 큰 거목 놔둘 리가 없었죠. 일제는 벌목 인부들을 보냅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이 거대한 은행나무를 베어가는 것, 전쟁 물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부들이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마을 사람들이죠. 그들은 인부들에게 간청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부들이 도망치듯이 손을 떼버립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 인부들로 하여금 일제의 명령을 거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반계리 마을에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은행나무 안에는 커다란 흰뱀이 산다. 이 나무를 다치게 하면 그 흰뱀의 저주를 받는다. 단순한 미신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뿌리 깊은 신앙이었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공동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져 내려갑니다. 나무를 건드리면 집안에 불행이 닥친다. 그 흰 뱀의 저주는 정말이다.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 말이 있었고 증조 할아버지 때도 그랬다. 이렇게 수백 년의 신앙이 이 나무를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인부들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톱을 들고 도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나섭니다. 우린 이건 못합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나무를 치는 순간 집안에 불행이 닥칠 거라고. 그 흰 뱀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인부들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함을 봅니다. 그들의 신앙을 봅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심지어 일본군도 생각합니다. 정말 이 나무를 건드렸다가 뭔가 일어나면 어쩌지? 정체 모를 재앙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결국 일제는 이 나무만은 남겨두기로 결정합니다. 수탈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민족의 신앙과 전설이 무장한 일제를 막아낸 겁니다. 그렇게 이 은행나무는 일본군의 칼날을 피해냅니다. 마을의 믿음이 이 나무를 지켜낸 겁니다. 지금 반계리 은행나무는 살아있습니다. 추정 수령 500년 이상, 높이 30m 이상, 둘레 9m 이상.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조선시대 때부터 이 땅에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임진왜란도 병자호란도 근현대 역사의 모든 격변도 견뎌낸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도 한국전쟁도 견뎌냈다는 뜻이에요. 이 은행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살림사에서 손꼽히는 최고 수준의 거목입니다. 강원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봐도 최고 수준의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상징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역사의 상처를 상징합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이라는 두 번의 대재난을 겪고서도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민족의 저항을 상징합니다. 어떤 무장도 이 나무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흰 뱀의 전설, 마을 사람들의 신앙, 그것이 무장한 일제보다 강했다는 뜻이에요. 종교와 신앙을 상징합니다. 물질과 무력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일제를 막아낸 것은 결국 우리 민족의 깊은 신앙과 공동의 믿음이었으니까요. 생명력과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황폐해진 살림 속에서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시대 속에서 홀로 500년을 살아낸 이 나무의 생명력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저 나무처럼 우리도 살아낼 거다. 최근 몇 년 사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반계리 은행나무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이 충격을 받으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나무를 보면서 묻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있었나요? 감탄합니다. 놀라워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집니다. 한국에는 큰 나무가 없다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요. 하지만 우리가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은 이 나무가 단순한 자연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일제도 손을 못 댄 금단의 전설입니다. 이 나무는 민족의 뿌리가 담긴 상징물입니다. 이 나무는 황폐해진 국토 속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거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이 나무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숨겨진 기적,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역사이고 회복력의 증거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책인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 나무를 보고 감탄하는 것은 자연의 웅대함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명력과 저항정신에 감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한국에는 큰 나무가 없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우리는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한국에 큰 나무가 적은 이유는 우리가 나무를 못 키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지킬 수 없는 비극적인 시대를 겪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목을 잃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톱날에 의해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살림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시대에도 살아남은 단 한 그루 반계리 은행나무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나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국의 뿌리는 잘려나갔어도 꺾이지 않았다. 우리는 숲을 잃었지만
다시 심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산들이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세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녹화 기적이에요.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났고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경제대국이 되었고 한류까지 펼쳐낼 수 있었어요. 반계리 은행나무는 그 모든 과정을 당당하게 버텨낸 한국인의 상징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우리까지 이 나무가 500년을 살아낸 것처럼 한국도 이렇게 살아냈던 겁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자랑이나 우월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속에서 피어난 생명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나무처럼, 그리고 우리 선조들처럼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요. 혹시 지금 힘들다면 한번 반계리 은행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500년을 버틴 그 나무처럼 우리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국인의 DNA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를 더 좋은 콘텐츠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국의 뿌리는 잘려나갔어도 꺾이지 않았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